카메라가 100개가 수집하는 영상, 10,000개의 드론이 한꺼번에 촬영하는 영상 같은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초능력적인 이해를 하는 영상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인간의 언어로 잘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런 뭐 액션을 취한 장면을 뭐 다 찾아줘 라든지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디스토피안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유튜브, 나만을 위한 넷플릭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하는 법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AGI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 건가라는 전략을 세상이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노예가 될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LG전자와 티타임즈가 함께하는 AI 에이전트 시리즈, 저는 티타임즈 홍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박찬하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의 기업을 모셨습니다. 12랩스의 이재성 대표님 그리고 김윤 CSO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랩스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미션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랩스는 2021년도에 창업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고요. 멀티모달 영상 AI 모델을 잘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영상 데이터를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광고 그리고 정부 관련한 고객분들이 좀 계시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AI 에이전트들의 비주얼 콜텍스 같은 느낌의 회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소프트웨어가 비주얼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았었을 때 그걸 잘 이해하고 언어 모델이랑 잘 후킹을 해서 보이는 거를 잘 묘사를 해주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되게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단순화해서 12랩스의 기술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영상은 원래 검색이 안 되잖아요. 검색에 우리가 제목에 붙여놨다거나 아니면 설명으로 붙여놓은 걸로 이제 영상 검색이 되는 건데 그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서 저희가 뭘 검색을 하든 그걸 딱 찾아서 딱 꺼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 지엽적인가요? 아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간의 언어에 잘 매핑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어떤 영상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인간의 언어로 잘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영상 검색부터 뭐 분류 그리고 뭐 서머라이제이션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게 되는 거죠.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잘 예측을 했었을 때 무수히 많은 이머전 캐퍼빌리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영상 쪽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랩스가 올려놓은 홍보 영상 같은 걸 봤을 때는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 마법봉으로 깃털을 날리는 장면을 뽑아줘라고 하면은 해리포터에 있는 그 장면이 나온다거나 뭐 마이클 조던이 덩크를 한 순간 잭 니콜슨이 눈이 동그래지는 화면을 찾아줘 뭐 이러면은 나올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런 용도로 쓰시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플레이어가 이런 뭐 액션을 취한 장면을 뭐 다 찾아줘 라든지 할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정확히 딱 그런 용도로 포스트 프로덕션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뭐 엑셀 같은데 이 파일에 몇 분 몇 초 때 이런 게 있었다 이걸 다 뭐 수작업을 하신다든지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기술들을 갖고 계셔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지금 또 주목을 받으신단 말이죠. 이 AI 에이전트랑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금 12랩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에이전트들은 결국은 멀티모달 에이전트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랬었을 때는 영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의 큰 모델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한테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넘겨야 되겠다. 그런 거를 잘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가 비주얼 데이터를 받아들였었을 때 프로세싱하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듈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딱 보셨을 때 요새 챗GPT도 영상으로 바로바로 채팅할 수 있고 구글을 보더라도 뭐 아스트라인가요? 그런 프로젝트도 보면 막 바로 이해하잖아요. 12랩스랑 기술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데모의 영역이 있고 실제 정말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할 때는 또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1시간짜리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데모를 하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12labs 같은 경우는 모델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로세싱 인프라부터 모든 게 다 좀 비디오에 특화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분 페타바이트 이상의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고객이시고요. 그랬었을 때 현존하는 멀티모달 LLM들 보면은 결국은 비디오를 다 프레임화해서 큰 컨텍스트 윈도우에 다 집어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영상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labs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도화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분석하고 뭐 검색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멀티모달의 음성이 얹어지면 거의 대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글은 이미 지금 LLM이 깔아놨고 거기에 영상, 음성까지 하면은 기술은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전트로 가는 단계에서 12labs는 어떤 역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 데이터 자체가 멀티모달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뭐 스피치라든지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영상 이해를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결국 가장 큰 기회는 피지컬 에이전트들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틱스죠, 결국은. 근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멋진 데모는 나오되 제가 봤을 때 상용화하기까지는 그 어토노머스 비클 같은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AV 쪽 기술도 한 10년 전에도 훌륭한 데모는 나왔었는데 이게 직접 상용화하기까지는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 같이 피지컬 에이전트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웹 에이전트 쪽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비디오 에디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컨텐츠 검열부터 서베일런스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AI가 이상행위가 일어났었을 때 요약을 해준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또 에이전트 모델이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이랑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랬었을 때 저희는 툴링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모델을 불러야 되겠다 언더스탠딩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labs는 툴링 에이전트랑 언더스탠딩 에이전트가 있었을 때 언더스탠딩 에이전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같은 랭귀지 모델이 세상에서 디지타이즈가 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다 섭렵해서 그걸로 생성하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동영상은 그럴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 없는 이유는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 동영상의 양이 많을 뿐이지 텍스트만큼의 정보가 축약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영상의 정보가 축약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이나 아니면 자동화 기기 같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카메라가 100개가 수집하는 영상 혹은 100개의 드론이나 10,000개의 드론이 한꺼번에 촬영하는 영상 같은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초능력적인 이해를 하는 영상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나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비디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고 모든 순간에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찍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소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언어나 음성을 배울 때 사실은 생성을 하면서 배워요. 아이들도 말을 하면서 말을 듣는 걸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고 듣고 또 이제 다시 대화를 하면서 듣고요. 읽고 쓰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 음성이라는 것을 생성을 잘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간들은 영상이나 동영상을 생성을 잘 할까 생각을 해보면 동영상을 인간이 생성하는 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그 동영상 자체가 다시 우리한테 어떻게 이해가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모호해요. 그래서 동영상 생성 및 이해, 그 다음에 멀티모달 인포메이션의 생성 및 이해는 텍스트 이해랑 생성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르고 큰 문제이고요. 음성, 오디오, 음악, 텍스트, 자막,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 포함한 멀티모달의 정보를 어떻게 AI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축약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소통을 할지는 오픈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건 아직 미해결 문제이고요. 현존하는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적확하고 가장 표현이 엄청나게 와닿는 언어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풀어야 할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 알고리즘까지 다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가치를 단기적으로 내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써봤을 때 환각이 있다거나 몇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느꼈잖아요. 12랩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은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12랩스가 정말 잘하는 건 굉장히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태양이 떴냐, 태양이 지고 있냐. 네, 사실 그 이미지 프레임 하나만 보고서는 환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12랩스는 시공간적인 이해를 잘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하다 보니까 진짜 작은 것들까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스크린 영역에 막 한 1% 정도 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찾아달라고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fine-grained scene understanding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좀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카메라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련한 영상을 만드는 회사, 시큐리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쓰는 CCTV나 드론의 비디오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저희 고객들이 직접 저희한테 주신 피드백이 상당히 많아요. 그 피드백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찾고 싶다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여러 가지 CCTV나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없겠냐라는 생각을 주셔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점점 확신이 드는 게 그냥 벤치마크에서 이기는 모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가치를 주는 모델로 빨리 승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기술 개발할 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지만 오픈 AI가 컨슈머들한테 챗GPT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주면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발전한 것처럼 저희도 고객들한테 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저희가 사고의 연속적인 체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체인 오브 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 영역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LLM 다이하드 팬들은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디오 언더스탠딩 또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는 프리트레이닝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느낌인 것 같아요. 영상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베이스 모델을 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여서 아직은 그 영역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단순히 텍스트 인 텍스트 아웃 말고 텍스트를 안 넣어도 영상을 인풋으로 받아서 뭔가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혁신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언어랑 영상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모달리티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를 우리 인간한테 정말 잘 전달해주는 분들이 극소수잖아요. 보통 사람은 영상의 정보랑 언어의 정보를 잘 결합을 시키는 것을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생소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이 두 개의 모달리티를 한꺼번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웨어러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동영상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음성, 문자, 텍스트, 영상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점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마치 창에서 텍스트를 검색하는 게 어색하고 왜 텍스트 키워드를 검색하지? 나는 지금 챗GPT나 아니면 퍼플렉스티를 이용해서 자연어로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또 역시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모달리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모달리티나 UX에 따라서 세상과 기계와 사람과 소통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아주 좋은 최적의 모달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있으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들끼리 소통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를 받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재미있는 또 사용자 경험이 생기겠죠. 그럼 AI 에이전트라는 거,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통하는 개념으로 AI 에이전트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이나 집단이나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이다. 디지털 매개체이다가 현재의 정의고요. 그것이 인바디드 에이전트가 되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및 물리적 매개체이겠죠. 저는 이제 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AI의 힘을 빌어서 에이전트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면 그 에이전트는 사실 완전히 다른 정의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느냐? 사람들이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는 에이전트여서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좀 바뀌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따분한 일들이라든지 캘린더 뭐 정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랬었을 때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 좀 반반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더 프로덕티비티가 개선이 될까? 저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시간이 진짜 많아지신다면은 당장 뭐가 개선될 것 같으신지. 저는 교육 쪽에서부터 되게 많이 또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리스닝이 좀 들어간 답변까지. 그렇게 됐었을 때 무엇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에이전트가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제로 대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유튜브를 볼 때 10배속으로 못 보잖아요. 만약에 AI가 10배속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나한테 찾아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나오면 저는 사람들한테 큰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지능이 조금 더 다각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재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또 인공지능이 빨리 배워서 다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하고 싶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앱 인텐트 뭐 이래갖고 앱을 말로 조정하거나 예약까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정말 사람은 생각만 하면은 질문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까지 가는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세분화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만 저희한테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몇 년간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에이전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각각의 빌딩 블록들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그런 플랫폼 오너들 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런 개념인데 사실 오픈 AI한테 그냥 모든 액세스를 주면은 저는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지금 한번 써보면은 굉장히 게이트 키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한다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계속 물어보죠. 확실하냐? 그런 각 기업들 간의 협력이 풀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애플 같은 그런 모바일 프로바이더들이 어떻게 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에이전트들이랑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텐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지 게이트키핑을 안 하고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마치 iOS 개발할 때 SDK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랑 같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애플이 그걸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다.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지만 방향은 좀 훤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회사들 간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결국 애플도 자기 모델이 다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에이전트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장이나 세상이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나오면은 정말 세상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그 이면에 양날의 검처럼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의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에이전트의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현재 에이전트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걸 알려면은 저는 수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생태계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의 레이어가 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한테 정말 최적의 사용자 경험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건가라는 거를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주시를 해봐야겠죠. 챗GPT도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고객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직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아날로그 세상을 이해 잘 못해요. 인간들이랑 대화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런데 유용해지려면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챗GPT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대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개인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를 하고 싶은지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생성 이외에 다른 액션들도 플래닝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거나 예약이 된다거나 나의 작품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액션이 취해지려면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데모로 보여주려면 뭐 지금도 보여줄 수 있겠죠?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in?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그런데 데모에서 정말 유용한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앞으로 5년에서 10년 AI의 모델도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세상이 같이 진화를 하면서 에이전트가 정말 유용한 여러 가지 구석구석의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급속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는 급속한 발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연산을 하는데 뭔가 해야죠. 저희는 그러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유용하게 만드는지가 정말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한 내년 정도 되면 내가 말하면 알아서 예약해주고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여행 가려고 하면 대충 다 짜주고 허락만 하면 얘가 예약까지 잡아주고 그냥 가면 되는 그런 거 사실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들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데모와 실제 사용성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거는 결국 모델 에이전트 프리딕터빌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얘가 잘할 수도 있고 그럴 땐 진짜 매직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의가 들어왔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그 프리딕터빌리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을 아예 컨트롤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라고 자율주행 차를 타봤어요. 첫 두세 번은 신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어서 인류가 그 기술을 구현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구현 어떻게 시켰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만 하게 만들었고 고속도로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또 난관이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기술의 난관보다는 사회가 그걸 접하는 것, 사용자 경험이 지금은 도로라는 게 보행자도 있고 다른 차들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에이전트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웨이모, 샌프란시스코 택시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의 회사나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자동으로 해주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몇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2년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도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가 자율주행인데 왜 서울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AI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괴리가 커지면서 그것 역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나 아니면은 신뢰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해질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율주행이 진짜 금방 되겠구나 싶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속도랑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야가 되는 겁니까? AI는 그 라스트 마일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모바일 쪽 에이전트가 확실히 많은 발전을 이룰 것 같고 저희 폰상에서 그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단에서 엔터프라이즈 에피션시,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에서 되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집으로까지 넘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바일 에이전트까지 발전되면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가 유효한 폼팩터일까요? 저는 애플의 스마트폰은 되게 아름다운 인벤션인 것 같거든요. 와, 그 폼팩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흔치 않을 것 같긴 해요. 래빗이 만들었었을 때. 결국 사람들이 했던 평이 내 폰이 있는데 이걸 왜 들고 다니지? 였잖아요. 결국은 폰 아니면은 웨어러블이 될 것 같아요. 트래블랩스가 꿈꾸시는 이제 비전도 보면 영상 안에 공간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팩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공간 컴퓨팅이 가속화됐을 때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보다는 레이벤이라든지 나와 시야를 공유한다든지 나의 공간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맥락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내가 더 컴퓨팅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좀 꿈꾸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이 없으실까요? 너무 잘 찝어주셔가지고 제가 꿈꾸는 그 트래블랩스가 세상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모습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어떤 기계에는 비주얼 콜텍스 같은 모듈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트래블랩스가 탑재가 되는 게 내 목표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태스크들은 물론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카메라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기술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자율주행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으로 아날로그 세상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5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요. 과연 디지털 세상에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 라스트 마일 그 끝까지 가는 그 접점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를 할까 아니면 기법할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예, 챗 GPT 때문에 저는 그 세상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에이전트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올까? 누가 먼저 낼까? 그게 아날로그 세상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세상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웨어러블 같은 것들이 시각 신경을 달아갖고 세상을 본다면 상당히 큰 기회가 오겠죠. 어떻게 올지는 저희도 모르나 일단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상해야 될 거잖아요. 고객들은 AI 에이전트에 어떤 단계로 좀 적응해 가고 변화하게 될까요? 우리가 PC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일하는 사람 바로 다음이 애들이 게임했듯이 모바일도 좀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AI 에이전트는 누구한테 먼저 소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산이 되고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적응해 나가게 될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왜냐하면 사람은 상당히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귀찮은 거를 정말 짧게 줄여줘서 내가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먼저 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나한테 주지 못했던 인터테인먼트를 에이전트한테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영화를 봐요. 혹은 어떤 풍경을 같이 봐요. 마치 친구랑 같이 보는 것 같죠? 근데 친구보다 훨씬 좋은 거는 친구는 내가 챙겨줘야 되고 친구를 배려해야 되지만 AI는 사실은 언제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과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나한테 유용하고 편리하고 되게 재미있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여행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로 AI 에이전트를 보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펑션 혹은 코어 기술로 트래블랩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 사회는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그걸 구체화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그 인간과 인간의 그런 인터랙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그 디스토피안 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에이전트한테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이게 나만을 위한 유튜브, 나만을 위한 넷플릭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만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법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그 시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이런 대화를 많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에 관해서는 좀 오버하는 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지금 시작할 때다. 네. 인공의 첫 글자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AGI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 건가라는 전략을 세상이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노예가 될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자라는 아이들한테 AI를 무서워하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마치 어릴 때 맹수들이랑 자라는 아이들이 커서도 맹수를 잘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AI를 잘 다루어서 AGI가 돼도 내가 이 AGI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를 일단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그냥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으로서만 산다? 저는 삶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삶의 의미는 훨씬 크니까. 그러면 과연 인간다운 삶은 뭐는 것이? 인간은 도대체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교육이 있어야만 AGI도 저희를 존경할 수 있는 정말 그 진정한 그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지금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뵙기 전에는 트래블랩스 영상의 요소 기술, 네. 인공지능의 핵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만나뵙고 나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실 단어와 단어 근데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사실 인간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이의 공간을 정말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서 잘 개척해 가시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기업인 것 같아서 참 대단한 기업인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또 이제 두 분의 진짜 이 AI에 대한 깊은 고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기술 이야기만 저도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